문제를 풀기 전에 금속고리에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를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금속고리의 모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속고리 모양이 원이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른손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금속고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쌉니다.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고리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규칙을 적용시키면 엄지손가락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이 말은 금속고리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이제 금속고리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규칙을 적용시키면 엄지손가락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속고리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곳에 금속 레일이 있고 이 금속 레일 위에는 저항이 R1, R, R2 세 개의 금속 막대를 올려놓겠습니다. 저항이 R인 금속 막대는 가만히 놔두놓고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를 V1의 일정한 속력으로 왼쪽으로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를 V2의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금속 막대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저항이 R인 금속 막대에 흐르는 전류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X 하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격선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저항이 R1, R인 두 개의 금속 막대와 금속 레일이 하나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다고 봐도 됩니다.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여기 있는 순간 이렇게 하나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여기 있는 순간에는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규력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2개입니다.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여기 있는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의 금속 고리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여기 있는 순간에는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 16개입니다.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의 면적이 변해서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습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으면 금속고리에는 이러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죠.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은 앞서 말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야 됩니다. 유도 기전력 생기는 방향 정했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만 정하면 됩니다.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여기 온 순간 저항이 R인 금속 막대로부터 거리가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 선속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자기장 균이랍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 평면이죠. 자기장 방향, 면벡터 방향 같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은 자기장의 면적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 면적 A1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일 간격 D입니다. 그러면 면적 A1은 dx1이겠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이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와 같죠. 자기장 균열 상수입니다. 레일 간격 D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거 X1만 변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의 속력 V1이죠.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V1은 일정한 속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 유도 기전력 크기 정했습니다. 이제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가 여기 있는 순간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 8개죠.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가 여기 있는 순간에는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12개입니다.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항이 R1인 금속 막대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도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 반시계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제 유도 기전력의 크기 정해 보겠습니다. 저항이 R2인 금속 막대가 여기 온 순간 저항이 R인 금속 막대로부터 거리가 X2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기장의 면적 곱하면 되거든요. 이 면적 A2라고 했습니다. 그럼 면적 A2는 dx2겠죠. 그리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앞서 구한 것과 똑같이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실제로는 두 개의 금속 막대가 정반대 방향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금속 막대의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 유도 기전력 두 개고 저항이 R1, R, R2 세 개의 금속 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기전력이 E1, E2인 두 개의 전지와 저항이 R1, R, R2인 세 개의 저항기로 이루어진 이러한 회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문제의 상황을 기전력이 E1, E2인 두 개의 전지와 저항이 R1, R, R2인 세 개의 저항기로 이루어진 한 개의 회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저항이 R인 저항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키로이프 법칙 사용하겠습니다. 키로이프 첫 번째 법칙, 분기점 법칙이죠. 회로상에 있는 특정한 분기점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는 게 키로이프 첫 번째 법칙이죠. 그래서 새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1의 전류가 들어와서 I와 I2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I1은 I와 I2 합의해야 되겠죠. 이제 폐회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폐회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폐회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을 따라가면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폐회로의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면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올 겁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가 없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반시계 방향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습니다.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반시계 방향을 따라갈 경우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 전기 포텐셜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이완만큼 증가합니다. 전기 포텐셜 이완만큼 증가해서 변화 없다가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회로를 반시계 방향을 따라갈 경우 전류 I1의 흐름 방향과 같죠. 이 경우 저항이 R1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I1, R1만큼 감소합니다. 전기 포텐셜이 I1, R1만큼 감소해서 변화 없다가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보라색 폐회로를 반시계 방향을 따라갈 경우 전류 I가 흐르는 방향과 같죠. 저항이 R인 저항기에서도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만큼 감소하냐면 IR만큼 감소해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 두 녀석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여기 I1이 있거든요. 근데 I1이 I와 I2의 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E1이 BDV1이었었죠. 이 식을 식1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폐회로 주황색으로 표시한 폐회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폐회로에서 이 점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면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올 겁니다.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반시계 방향을 따라갈 경우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게 되니까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 증가할 겁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E2만큼 증가합니다. 전기 포텐셜 E2만큼 증가해서 변화 없다가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회로를 반시의 방향을 따라갈 경우 전류 I가 흐르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되죠. 이럴 경우 저항이 R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IR만큼 증가합니다. 전기 포텐셜이 IR만큼 증가해서 변화 없다가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회로를 반시의 방향을 따라갈 경우 전류 I2가 흐르는 방향과 같죠. 이 경우 저항이 R2인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I2, R2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두 녀석을 우변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 BD V2였었죠. 그래서 이 식을 식 2라고 하겠습니다. I2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식 1에 R2 곱하고 식 2에 R1을 곱해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I2가 포함되어 있는 항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되게 되고 우변은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저항이 R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I입니다. 저항이 R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항이 R1인 금속막대가 V1의 일정한 속력으로 왼쪽으로, 저항이 R2인 금속막대가 V2의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을 때 저항이 R인 금속막대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고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